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해볼까 합니다. 이 책 전체를 소개하는 일은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 워낙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메시지만,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자이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는 어떤 불통의 원인이 없는가. 이거를 좀 두 가지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담론은 신영복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한 거를 그대로 말을 한 거를 옮겨 놓은 책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20년 동안 하셨잖아요. 무기징역을 받아서 20년 만에 이제 가석방돼서 나오셨는데, 주로 이 속에 보면 그런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감옥 생활을 2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20년 동안 하시는 동안에 본인하고 같은 방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한 1년 살고 출소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또 그 방으로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 신영복 선생님이나 이런 분, 장기수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가끔 이런 내기를 한대요. 그렇게 짧게 살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출소하고 나서는 쟤는 나갔다가 다시 올까 안 올까를 두고 이제 장기수들끼리 서로 얘기를 해보는데, 그 신영복 선생님은 그 나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쟤는 이번에 나랑 같이 있을 때 보니까 정말 많은 걸 깨우쳤고 반성도 많이 해서 이번에 나가면 절대 안 들어올 거다. 성실히 살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한답니다. 많이 했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쟤는 나가면 다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대요. 그리고 나면은 주로 이 작가인 신영복 선생님이 주로 틀린대요. 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 원인을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그 사람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내면만을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이 깨우쳤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올 거다. 그걸 근거로 삼았지만, 다시 들어온다고 예상한 사람들은 이 나가는 사람의 내면만 본 게 아니라 주변 상황, 처지까지 봤다는 거예요. 쟤는 나가봤자 밖에 나가면 별로 가족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리고 나가면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처지로 인해서 쟤는 나가면 또다시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시 들어올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내면만 봤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이 나가는 사람의 처지, 상황, 이런 것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의 말투, 현재의 그 사람의 행동,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지금 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뭐기 때문에 저럴까?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걸 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처지, 주변 상황까지 우리가 한번 본다면 상대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 요거와 반대로 나는 그럼 내가 상대를 볼 때는 상대의 처지를 봐야 되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내 내면에 있는 근원의 문제점은 뭔가, 나를 볼 때는 나의 내면을 봐야 되겠죠. 그 사례로 이 책에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이제 감옥에 있다 보면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 건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감옥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건빵을 몰래 숨겨놓고 몰래 먹고 이런 일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 꺼내놓고 같이 먹고 인심을 얻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유독 건빵을 혼자 몰래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잘 때 그것도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먹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 알죠. 저 사람이 지난밤에 건빵 몇 개 먹었다까지도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건빵 때문에 이제 미움을 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다고 해요. 근데 감옥은 워낙 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밟는 일이 참 흔하니까 그냥 에이 누가 발 밟았어 이렇게 한번 소리치고 말 일을, 그 사람이 발을 밟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불 켜고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터주더래요. 그 사람하고 밟힌 사람하고 한번 싸우라고.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으라고.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았대요. 맞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신용복 선생님이 그 건빵 먹고 두들겨 맞은 그 사람한테 너 앞으로 감옥 생활 어떻게 할래? 어젯밤에 좀 깨달은 거 없냐?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발 안 밟도록 조심할게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건빵 때문에 맞은 거지 발을 밟은 것 때문에 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내면을 보자는 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될 때 그 소통이 안 되는 원인, 불통의 원인이 다른 사람한테 있거나 혹시 나에게 다른 원인 때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혹시 내 내면에 있는 건빵, 우리만의 건빵이 뭘까요? 우리도 그런 게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의 처지를 좀 돌아보면 좋고요. 나를 생각할 때는 나에게 숨겨진 건빵은 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불통에서 벗어나서 소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읽어주는 강사는 담론을 통해서 소통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책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